오늘도 평화로운 1899년 미국 서부 개척시대. 힘들었던 하루를 보낸 아서는 친구와 함께 살롱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는데요. 계속 들어가는 맥주와 함께 점점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Lenny, where are you? Lenny, my boy! Do I look like a Lenny to you? Lenny! Lenny, go away, you drunk. 결국 완전히 취해버린 아서는 그대로 광란의 밤을 보내게 되죠. There they are! Those are the men! Come here, you drunk fool! Never! You'll never take me alive! I'm an American! 정신을 차린 아서는 지난밤을 후회하지만 가게에 들어가서 다른 술들을 보면서 입맛을 다시는데요. 전날 밤은 맥주만 마셔서 질렸던 아서는 진열대에 놓인 술들을 보며 어떤 걸 마실지 고민합니다. 포도를 증류하여 얻어낸 농축된 과일의 향기와 오랜 숙성이 만들어낸 벨벳처럼 부드러운 목넘김을 가진 고급 브랜디, 옥수수에서 우러나온 특유의 구수한 단맛과 불에 그을린 오크통의 스모키 향이 거칠게 섞인 맛을 가진 켄터키 버번, 사탕수수를 끓인 당밀의 끈적하고 진득한 단맛과 열대과일에 발효된 향이 뒤섞인 야성적인 풍미를 가진 구아르마 럼, 노간주나무 열매의 알싸하고 코를 찌르는 시원한 소량이 나는 진. 만약 여러분이 아서였다면 어떤 술을 고르실 건가요?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 각 술들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알아볼 건 고급 브랜디인데요. 게임 속에 나오는 고급 브랜디의 모티브는 프랑스 코냑 지방에서 생산된 코냑으로 추정됩니다. 브랜디는 과실주를 증류한 모든 술을 뜻하는데요. 19세기 서도권에서 접두어 파인이 붙는 브랜디는 거의 예외 없이 프랑스산 코냑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브랜디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브랜디의 역사는 16, 17세기 네덜란드 무역상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상인들은 프랑스에서 와인을 수입하여 영국과 북유럽으로 운반했는데요. 하지만 긴 항해 도중 와인이 산화되어 식초처럼 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부피를 줄여 운송비를 아끼고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와인을 끓여서 증류하였죠. 앞서 말했듯 과실주를 증류한 모든 술은 브랜디였기에 이렇게 단순히 증류만 시킨 술도 브랜디였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찾는 건 고급 브랜디죠. 증류만 시킨 브랜디는 투명하면서 도수도 높았고 불순물이 정제되지 않아 목이 타들어갈 듯 거칠고 독한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코냑 지방에서 이 증류주를 수출하기 위해 오크통에 보관하였는데요.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수출이 막히게 되면서 이 오크통들은 창고에 수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그 후 수년 뒤에 다시 오크통을 열었을 때 프랑스 상인들은 증류주의 변화에 놀랐는데요. 투명했던 증류주는 호박색으로 변해 있었고 참나무의 성분이 알코올의 거친 맛을 중화시키고 나무의 바닐라 향과 탄닌이 스며들어 부드럽고 향기로운 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술이 우리가 게임에서 보게 되는 고급 브랜디죠. 다음은 켄터키 버번에 대해 알아보죠. 게임 속에 나오는 켄터키 버번의 모티브는 켄터키 스트레이트 버번 위스키로 추정되는데요. 그런데 위스키면 위스키지 왜 버번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걸까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위스키는 큰 카테고리이고 그 카테고리 안에 버번이 있는 건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위스키는 버번,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위스키는 스카치, 이런 식으로 말이죠. Fucking hell. It's a shame it's not Scotch. 위스키 자체의 역사는 5세기경 중동의 중류 기술부터 시작해서 중세 시대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깊은 술이지만 이번 영상에선 켄터키 버번이란 술 자체에 중점을 두고 얘기해 보도록 하죠. 켄터키 버번은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미국 켄터키 주에서 생산된 위스키인데요. 옥수수가 잡초처럼 자라났던 켄터키 땅에서는 너무 많은 옥수수를 처리하기 위해 옥수수를 증류해서 술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켄터키 버번이 유명해진 이유는 넘쳐나는 옥수수 때문만은 아니었는데요. 여름엔 미친듯이 덥고 겨울엔 뼈가 시리게 추운 날씨였던 켄터키는 위스키 숙성에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더운 여름엔 술이 팽창하여 오크통 나무 깊숙이 파고들며 나무의 막과 색을 빨아들였고 추운 겨울엔 술이 수축하여 다시 나무 밖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다른 지역의 위스키보다 훨씬 빠르고 진하게 숙성되어 특유의 깊은 맛을 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위스키 반란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술을 만드는 동부의 기술자들이 켄터키로 몰려들게 되었는데요. 1791년 미국 초대 정부가 전쟁 빚을 갚기 위해 위스키에 막대한 세금을 매기게 되자 동부의 중류업자들은 이에 반발해 폭동을 일으켰지만 금방 진압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세금을 내기 싫었던 수많은 기술자들은 당시 법이 닿지 않는 서부 변방이었던 켄터키로 도망가게 되었고, 위스키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켄터키로 집결하면서 자연스럽게 위스키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켄터키 버번은 미국 서부 시대를 대표하는 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아루마 럼에 대해 알아보죠. 게임 속에 나오는 구아루마 럼의 모티브는 쿠바 럼으로 추정되는데요. 해적과 관련된 게임이나 만화에 자주 등장하는 술이 바로 이 럼이죠. Слово «рум» из смерть для вас означает одно и то же. 럼의 탄생은 17세기 카리브해의 슬픈 역사인 설탕 노예 농장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식민지 농장에서는 사탕수수를 끓여 설탕 결정을 만들었는데, 이때 설탕이 되지 못하고 남은 끈적하고 검은 찌꺼기, 당밀이 생겨났습니다. 노예들은 이 검은 쓰레기를 뜨거운 태양 아래 두면 보글보글 끓으며 술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중류해보니 엄청나게 독한 술이 나오게 되었고, 노예들은 고된 노동의 고통을 잊기 위해 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한 술이 어쩌다 해적을 대표하는 술이 된 걸까요? 해적들의 전성기 대해적 시대의 주무대인 카리브해에는 럼이 물보다 흔하게 존재했는데요. 해적들이 약탈하는 배나 항구마다 럼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해적들의 배에는 항상 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긴 시간을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있어 럼은 생명수나 다름없었는데요. 나무통에 담은 담수는 며칠만 지나면 녹조가 끼고 썩어서 마실 수 없게 되었지만, 도수가 40에서 50도가 넘는 럼은 썩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썩은 물의 역한 냄새를 가리고 갈증도 해결하기 위해 물에 럼을 타서 마시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게임 속에 나오는 진의 모티브는 런던 드라이 진으로 추정됩니다. 진은 주니퍼 베리, 즉 노간주나무 열매로 향을 낸 술을 말하는데요. 오늘날의 영국을 대표하는 술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시작은 17세기 네덜란드였습니다. 원래는 네덜란드 의사가 만든 약용 술이었는데 이것이 영국으로 건너가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했죠. 진이 영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건 왕실의 정책과 정치적인 이유가 컸는데요. 당시 영국 왕실은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 프랑스산 브랜디 수입을 전면 금지해버렸습니다. 대신 자국 내 주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누구나 면허 없이 진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버렸죠. 그러자 맥주보다 싼 가격의 독한 술이 시중에 쏟아져 나왔고, 가난한 노동자들은 고단한 현실을 잊기 위해 미친 듯이 진을 마셨습니다. 당시 런던의 집집마다 진을 만들어 팔았을 정도로 진 광풍이라 불리는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진은 지금처럼 깔끔한 술이 아니었는데요. 증류 기술이 좋지 않아 잡내가 심했고, 그 역한 냄새를 가리기 위해 설탕을 듬뿍 넣어 마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연속식 증류기가 발명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잡내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알코올을 대량으로 뽑아낼 수 있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역한 냄새를 가리기 위해 설탕을 넣을 필요가 없어졌고, 순수한 알코올에 주니퍼 베리의 향만 깔끔하게 입힌 단맛이 없는 진이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깔끔하고 세련된 술이 바로 게임 속에서, 그리고 현대 바에서 보게 되는 런던 드라이 진이죠. 이걸로 게임 속에서 나오는 술들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술을 마실지 결정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소중한 동력원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